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구글 검색 엔진 관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올려주는데요. 8월에 올라온 공식 영상의 여러 질문 중에서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영상 내용과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Why is my site not ranking despite low competition and good SEO? I have a sitemap, I have index pages, updated content, backlinks, and on-page optimization. But my site is still not in the top 200 results for my keywords. 내 사이트는 SEO 점수도 높고 이 키워드는 경쟁도가 낮다는데 왜 내 사이트가 순위권에 들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참 많다고 합니다. 특히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SEO 최적화 관련 플러그인 몇 개 깔고 기대감이 큰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I see this kind of question often. Google tends to focus on various technical aspects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EO, but you need to do more. A good way to think about this is to compare it to the offline world. 단순히 기술적인 SEO 점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예시를 들어본다고 하는데요. When it comes to books, does a good cover photo, reasonable sentence length, few misspellings, and a good topic mean that the book will become a bestseller? Or as a restaurant, does using the right ingredients and cooking in a clean kitchen mean you'll get a lot of customers? 표지를 잘 만들고 적절한 문장 길이에 오타도 거의 없고 좋은 주제를 선정한 책이라면 항상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좋은 재료를 쓰고 깨끗한 주방에서 요리하는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을까요? Technical details are good to cover well, but there's a lot more involved in being successful. 물론 그러면 확률상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Q&A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콘텐츠의 중요성까지 Q&A 세션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 SEO 가이드 문서를 보면 반복적으로 콘텐츠 자체의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점수에서 부족해도 콘텐츠가 좋으면 검색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아무리 SEO 점수가 높아도 그것만으로는 상위 노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 한 개를 쓰는데 2시간, 3시간 이상 들여서 충분히 정보를 조사하고 내 방식대로 가공해서 양질의 글을 쓰면 구글 노출시켜 드릴게요.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실 텐데요. 구글 노출을 시켜준다고 보장을 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실제로는 글을 써도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막상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글을 써보면 열심히 써도 구글 노출이 안 되고 차라리 빨리 글 여러 개 쓰는 게 그나마 다음 유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보이니까 다음 로직에 맞게 이슈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벽면로 많이 넣고 글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만족도가 높은 글을 쓰면 진짜 구글 유입이 늘어나긴 하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실제로 구글 유입이 늘어나는 과정을 최근에 제가 쓴 글의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각 개별 글의 유입 통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글은 올해 6월 중순에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먼저 다음에서 노출이 조금 들어오고 제가 쓰는 글은 보통 하루 이틀 내에 구글에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구글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주일쯤 지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40명 정도로 구글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늘어나다가 약 2달쯤 지난 최근에는 구글에서 하루 100명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유입은 10명 내외로 비슷한데요. 다음 노출은 초보 블로거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신 글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질의 글을 써도 순위가 쉽게 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구글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 10개의 글이 나옵니다.
노출되는 글의 순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글을 얼마나 클릭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인데요. 구글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도 처음엔 쉽지 않지만 1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5등 이하부터는 이 키워드로 100명이 검색하면 100명 중에 5명도 내 글을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근 2달 사이에 저 글과 관련된 키워드의 검색량이 증가해서 구글 유입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유저들이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정도는 비슷하지만 하단에 있던 제 포스팅이 한 단계씩 순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 인사이트에 보시면 내가 쓴 글의 체류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 글을 오랫동안 보는 사람이 많고 방문자들의 높은 참여 시간이 지속되면 한 단계씩 검색 순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구글 유입이 늘어나는 글은 보통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늘어나는 편인데요. 이런 글이 50개가 되면 하루 방문자가 5,000명, 100개가 되면 1만 명의 방문자를 낼 수 있습니다. 글 하나의 방문자 100명이 엄청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구글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데도 이 정도라는 건 그렇게 인기 키워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힘은 갈수록 커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글을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도 6월 중순을 넘어서 작성한 글인데요. 처음에는 다음 유입만 조금 발생합니다. 글마다 편차는 있지만 보통 이틀 내에 구글 노출이 되고요. 처음부터 글이 첫 페이지 상위권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입은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10일쯤 지난 시점에서 네이버 유입이 생겼습니다. 네이버 유입이 무조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네이버 유입이 구글보다 늦게 시작됩니다.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 이 글에서 하루 80명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요. 다음 유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네이버, 구글 유입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지 40일쯤 지난 시점에서 16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 순위가 좀 더 높아졌는지 구글 유입도 더 늘고 있고 네이버도 조금 늘었습니다. 글을 쓴 지 2달쯤 지난 최근에는 이 글 하나에 방문자가 150명에서 200명쯤 됩니다. 기타 유입도 내역을 보면 거의 네이버 유입입니다. 최신 글을 우대해주는 다음 로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유입이 줄어듭니다. 아직 복합적으로 콘텐츠를 판별하는 로직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비해서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키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키워드는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이 되고 이 키워드는 구글만 된다, 네이버만 된다. 이렇게 미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론과 실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 사이트가 어떤 주제를 주로 다루는지도 다르고 개인마다 글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노출 여부를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검색 엔진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로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 웹사이트 탭이 가장 상위에 노출된다면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새로 쓴 글이 이미 구글, 네이버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글을 밀어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냐는 건데요.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서 키워드만 보고 글을 쓰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글을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게 우선이 되면 다음에서는 잠깐 상위 노출이 돼서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한계점을 인지하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분야로 글을 쓰면 한 개, 두 개 잘 쓴다고 해서 갑자기 구글 상위 노출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아는 분야로 다른 사람의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의 형태로 가공해서 차별화된 글을 쌓아야 합니다. 딱히 쓸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제나 분야가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별화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같은 주제를 두고 글을 써도 개인마다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낼 수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나의 시각이나 다른 주제와 연결짓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기존 정보를 짜집기 하는 정도로는 좋은 글이 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상관없는 분야로 글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 블로그 포스팅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내가 평소에 접하는 분야에서 글감을 찾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 게 없다는 건 제가 100%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내 일상을 다르게 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 글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안 해본 접근이다 보니까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글을 직접 써보고 반응이 좋은 글을 보면서 어떤 글을 사람들이 원하는지 체득해야 합니다. 블로그 포스팅은 기본적으로 독자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일기, 수필처럼 내 경험이 들어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편하게 카피하는 글은 그만큼 쉽게 뒤로 밀려나고 내가 고민해서 작성한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글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보는 글이 됩니다. 지금 하루 방문자가 1000명, 2000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블로그 성장을 더디게 만듭니다. 처음에 포스팅을 쓰는 게 어렵지만 쓰다 보면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할지 기획하는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점점 부담 없이 글을 쓰게 됩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구글 유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증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복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